네, 관련 이야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금 전 오전 10시에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입니다. 확진자 5,328명. 지금 어제 하루 516명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5,000명을 확진 환자 넘어선 상태인데요. 좀 지역별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지금 대구, 경북이 사실 가장 많긴 한데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구가 4,006명이고요. 경북이 774명, 경기도 101명입니다. 서울도 99명이고요. 네네. 아무래도 인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 모습을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이 물론 위험하긴 하지만 지금의 추세 자체는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신천지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이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또 집회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이게 확산세가 커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무증상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분들 같으면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될 텐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옮겨진다고 하는 의료진들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게 전파가 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날짜별로 이 확진자 수 추이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 5일간의 추이를 준비했는데요. 3월 2일을 제외하고 모두 500명 이상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신 교수님, 이런 확진자 추이 어떻게 좀 분석해야 할까요? 당분간은 계속 이 상태로 증가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때문에 5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감소세, 증가세 얘기하기에는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망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지현 변호사님, 사망자 보니까 대체로 고연령층에서 많이 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한 30여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20명 이상이 이제 65세 이상 고령 환자이고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연령이 이제 높아지다 보면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사망자 유형을 분석을 해보면은 당뇨라든지 만성 폐질환, 암 환자 등의 기저질환자가 많았고 또 투석 환자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 산소 치료가 필요한 입원 환자 등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까지는 이제 검사자 중에서 신천지 신도들의 그 양성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신천지 신도들을 위주로 한 검사를 했다면 앞으로는 이런 사망 비율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가 우선돼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신 교수님, 그런데 오늘 나온 사망자에 대해서 좀 보면요. 나이도 67세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기저질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6일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오늘 사망한 건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 좀 충격적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단 당시에 환자의 상태가 어땠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미 중증으로 진행이 된 상태에서 오늘의 사망자 같은 경우에도 그 병원에서 기계 호흡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검사를 하고 빠르게 경증의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기저질환 확진자들이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 앞으로는 음압변실에서 치료를 그동안에 좀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사망자는 조금 좀 줄어들겠죠? 그러기를 바라보는 거죠. 지금 치료의 우선순위라는 걸 우리가 중증도 분류를 통해서 적합하게 의료 자원을 배분하자 그런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시스템을 얼마 전에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식이 떨어지거나 호흡곤란이 있거나 연령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우선순위로 중환자실이나 음압병실 입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금 경증 환자들이 병실에 계시다면 그거를 비우는 작업도 같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하나 더 이제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은 게 이 대구 확진 환자 2,390명 중에서 그러니까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기저질환 환자가 전체 15% 그러니까 300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사망자 나올 가능성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그래서 사망자는 꾸준히 나올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 요소가 어떤 건지를 파악을 했잖아요. 65세 이상 당뇨, 만성 폐질환이나 암 환자가 있거나 암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만성 질환이거나 투석을 하거나 면역 억제제나 이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중환자 치료를 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이런 사망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의료 현장에서의 그런 의료 인력의 문제,
그리고 적합한 그런 기계 호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음압 병상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뭐 외출한 분들이나 기온을 확인했던 분들은 이 부분도 궁금할 것 같은 게 오늘 갑자기 꽃샘추위가 와서 굉장히 추워졌어요, 오늘요. 그래서 이게 꼭 코로나19 아니더라도 감기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 감기와 코로나19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뭐 안심회를 해갖고 호흡기 환자를 따로 병원 밖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감기 증상으로 내원을 하십니다. 근데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이게 코로나19에 의한 호흡기 증상인지 단순한 감기 바이러스인지 감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아직 다행인 건 저희 병원은 수도권에 있긴 한데요. 그런 감기 증상으로 검사하신 분들이 아직까지는 확진되는 비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침도 감기 증상 있으면 3, 4일 정도는 간단한 해열제나 감기 치료제 드시면서 본인 상태 모니터링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은 그때 선별진료소나 1339 문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라는 게 지침인 것이죠. 저는 이 부분도 좀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단단한 손잡이에서 이 바이러스가 최대 9일까지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최근에 그 의학 저널에 실린 그 보고 내용입니다. 독일 연구진이 보고한 바인 거고요.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바이러스가 숙주에서 나오면은 생존력이 약하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독이나 방역 잘하면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직물처럼 푹신한 곳보다는요, 나무나 금속같이 딱딱한 곳에서 이런 코로나19가 더 오래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출입 손잡이 이런 것들이 금속으로 되어 있거나 버스의 전철 손잡이 이런 것들 딱딱한 부분에서 오래 산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게 뭐 진리는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조금 더 신중해야 되겠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지금 일단 뭐 아까 지역별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대구가 4,000명을 넘어섰어요. 대구에서만. 이 대구의 신천지 신도들을 지금 대구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다 하지는 못했고 지금 한 41% 정도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중에 60%가 양성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신천지 교인들을 계속 검사를 진행하면 확진자 수는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직도 4천여 명 정도가 이 검사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분까지 다 하게 되면 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은 다 확진자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으로서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이 그 남아있는 4천여 명을 절반 이상으로 봐도 그 숫자적으로 봐도 2,000명 이상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현상이 계속된다고 하면 신천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점사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행인 것은 만약 다른 쪽으로 확산이 좀 적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다행히 느끼는 부분인 거잖아요. 불행중 다행으로. 그래서 어쨌든 신천지 교인들의 저 검사가 다 끝날 때까지는 확진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란 중에 하나가 신천지 교인들만 너무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 중에 정말 검사가 필요한 분들이 뒤로 밀리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제 이제 보건당국에서 약간 변화를 줬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천지 위주로 하기 위해 일반 환자들도 필요하면 빨리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 보건당국의 브리핑에서 좀 이렇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 대구에서 나온 추가 확진자 수 중에서 일반 시민이 신천지 교인 수를 넘어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건당국에서도 진단 우선순위를 변경하기로 했다는데요. 그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볼 때 지역사회 감염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반 대구 시민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보다 확대하여 조기에 확진 환자를 찾고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를 집중하여 돌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조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천지 교인과 또 일반 시민들 간 형평성 문제가 생겼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에 신천지 그 검사에 집중하게 됐던 이유는 우리가 아까 그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검사 대비 양성 판정의 비율이 그 신천도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62% 상당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구 경북 지역 외의 지역을 보면은 검사 대비 양성 판정 비율이 한 1.7%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한정돼 있는 인력을 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환자를 찾아내기 위한 그런 이유에서 처음에는 그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검사의 우선순위를 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검사도 앞으로 한 사흘 정도 진행이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처음에 입원 환자를 원칙으로 했던 거를 지금 뭐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면서 지금 의료 체계를 좀씩 바꿔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검사도 우선순위를 좀 바꿔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망 위험이 높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 고위험군 환자를 먼저 검사하는 쪽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대구에서도 신천지 신도뿐만 아니라 이외에 그 다른 시민들의 확진 환자 수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게 또 의료진의 피로도일 것 같습니다. 대구의 의료진들 상당한 고충을 지금 뭐 이렇게 털어놓고 있다고 하는데 신 교수님 네. 지금 실제 어떻다고 합니까? 대구 의료진들이요. 뭐 지금 뭐 여러 그 의료계 카톡방에서 그런 네네. 현황들이 좀 올라오고 있긴 아, 한데요. 예, 예. 피로도가 많이 누적돼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걱정되는 건 이게 더 장기화될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버틴 것보다 앞으로가 어떻게 더 버티냐가 더 중요한데 네네. 벌써부터 이렇게 번아웃되고 피로하면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방호복을 입고 하루 종일 있다 보면은 네. 온몸에 땀이 젖도록 많이 힘들고요. 특히나 그런 타이트한 것 때문에 피부에서 이렇게 짓눌려서 고름까지 나오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고 더더욱이 내가 노출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가족을 보호해야 되겠다 생각에 집에 못 가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는 좀 이렇게 울컥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현장에 사투를 벌이고 계신데 이런 가운데 이 SNS를 통해서 대구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제공한 식단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예. 너무 부실해요. 이걸 먹고서 사투를 벌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어제도 저 그 사진을 봤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진에 나오잖아요. 저렇게 뭐 그 컵 라면, 그 우동 비슷한 거 하고 그다음에 컵밥이에요, 저게. 그리고 그냥 우유 하나 딸랑 3개거든요. 아니 정말 경무에 시달리잖아요. 24시간 거의 쉴 수 없이 돌아가는 이 의료진들에게 저 정도의 식사를 제공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고영진 대구시장이 이제 브리핑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게 외부에서 오신 의사분들, 그러니까 자연봉사 오신 의사분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하다. 그리고 호텔로 숙소도 옮기고 호텔에서 조식을 먹도록 조치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바뀌었다고 봐요. 정부든 지자체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료진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시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도시락으로 전달된다 하더라도 도시락을 좀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부나 지자체든 적극적으로 저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코로나19가 이렇게 국내 전국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그동안에 숨어 있었는데 자진해서 출국을 하고 있답니다. 그 현장 모습 보시죠. 中国人嘛，相信咱自己的中国祖国，但是韩国人也相信他们自个儿的大韩民国，其实是一样的。韩国人应该看一看中国，应该去想一想，为什么中国会这么做？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뭐 중국이 발원지로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중국이 좀 떠나고 있다, 뭐 적반하장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떠나는데요? 병 걸릴까봐 떠나는 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외교 상호주의, 뭐 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끝까지 지금 중국인 입국 금지를 막지는 않고 있는데 중국 영사가 그 중국 유학생들한테 오지 않는 게 좋다고 권고를 보내고 불법 체류자들이 지금 알아서 떠나고 있는 거거든요. 불법 체류자 적발하게 된 거는 물론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하필 이 시기에 우리나라 정부가 방역망에 실패했을 때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이 알아서 이 나라를 더 이상 못 있겠다고 떠나는 것을 보면은 좀 씁쓸해한 느낌이 듭니다. 네. 네.